우리가 살아가는데 적당한 긴장이 필요해요. 텐션. 독일 사람은 텐션을 슈파능이라고 해요. 슈파능. 텐션의 예를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 저는 고무줄을 예로 들어요. 고무줄 이렇게 딱 당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딱 당기면 이게 팽팽해지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텐션이거든요. 왜냐 고무줄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장은 적정선이 있거든요. 그 적정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서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헌법전을 보면 그게 쫙 흐르는 거예요. 긴장이. 한 헌법전 내에 있는 헌법 기본 원리에도 불구하고 둘이 막 싸우는 원리가 있어요. 그 두 개, 하나는 민주주의 원리고 다른 하나는 법치국가 원리예요. 민주주의 원리는요, 항상 이걸 강조해요. 이거 다수가 결정했는데, 내 법치국가 원리는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다수가 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돼.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국가는 형태와 내용은 좀 다르지만 헌법재판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있고 미국에는 연방대법원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놓친단 말이에요. 항상 긴장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돼요. 지난번에 사무관 승진시험 끝났죠? 사무관 승진시험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6급 공무원들이 교육감에게 잘 보였다고 해서 1% 아니면 0.1%라도 어떤 혜택이 가느냐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시스템으로 내려놓아 버렸잖아요. 스스로 힘으로 하세요. 당당하게. 누구한테도 꿀리지 말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끝없는 자존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주는 것, 이것이 전라북도 교육이 영원히 강한 교육으로 난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제라는 거죠. 장하사 선발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장하사 선발시험 다들 보셨잖아요. 어땠습니까? 교육감에게 잘 보여서 된 분 한 분이라 계십니까? 0.1점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장하사 선발권을 다 내려놔버리고 그리고서 자기 힘으로 장하사 되도록 하니까 당당하단 말이죠. 어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우리 전북교육의 교육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 아시죠? 저기 공직자들이 기관장한테 헌법 특강 받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받으셨잖아요. 헌법 특강까지. 헌법 제1조 제1항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긴장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행사하는 그 권력, 그 권한은 네 것이 아니야. 권력 사유물로 여기지 마라. 권력을, 권한을 사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항상 긴장을 하면서 내가 이 권력을,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나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인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니까 항상 이것을 자기가 체크를 하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 지식인 그룹은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이 주장을 하는 근거는 뭔지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막연하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역사 국정교과서 논쟁 잘 아실 겁니다. 저도 한번 갔죠. 가서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전국에 여러 교육감님들이 가서 1인 시위를 했는데 꼭 사람들은 전북 교육감만 가서 1인 시위 한 것처럼 뉴스도 막 그렇게 나고
그래서 추위에 고생하신 다른 교육감들 보면 참 면목이 없어요. 다 같이 고생했는데 마치 김수환 교육감만 고생한 것처럼. 그래서 참 교육부 쫀쫀하죠. 거기 그냥 갔냐, 그러니까 자기 연차를 내고 갔냐, 아니면 그냥 출장해서 갔냐, 그거 뭐가 더 중요해요. 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 의사를 표현했다는데, 제가 그날 가서 1인 시위를 한 헌법적 근거는요, 헌법 제21조예요. 헌법 제21조는 국민 모두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그날 행사한 거예요. 참 날씨는 춥대. 그래서 추워서 돌벌 떠는 모습을 보고 또 사람들이 마음 아프다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현재까지 전북교육청이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를 개발하는데 전북교육청을 포함해서 5개 교육청이 공동 개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작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왜 안 되는가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를. 자, 이제 한번 핀 써주시죠. 프로젝터. 네, 여기에 맨 위에 보면 태종 4년 2월 8일입니다. 태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태조 이성계 5째 아들, 그리고 2차례에 걸친 왕자년을 겪은 다음에 1400년에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4년은 1403년이 되죠. 그때 2월 8일입니다. 태종실록. 여기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원본은 이겁니다. 원본은.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죠. 친어 공시 이렇게 나오는 거. 친이 공, 활과 시, 화살을 가지시고, 달릴 치자입니다. 시, 말을 달려. 쏠사자죠. 사. 이게 뭐죠? 노루장자입니다. 말을 달려 노루를 향해 쏘시다가, 인하여, 부. 이게 부는 넘어질 부자입니다. 말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추, 그건 떨어지시다. 불상, 다치지는 않으셨다. 그 다음 보세요. 고 둘러보는 겁니다. 좌우를 둘러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물령, 물은 아니라는 거죠. 령, 이것은 하여금 령자입니다. 사관시지, 사관이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사관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태종이 1400년에 즉위해서 1418년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403년이면 그 권력이 엄청 강할 때죠. 다 겁을 먹어요. 그런데 이 사관은 그걸 그대로 적었단 말이죠. 놀랍죠? 그 옛날 절대 왕조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절대 왕조 그 시대에도 왕이 임금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긴장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다 하는데 한 가지 못한 게 뭐냐? 역사에 손을 못 댄 거예요. 역사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 왕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 역사 대단히 자랑스럽죠? 근데 우리 역사는 이런 것이 아니고 동서가 마찬가지였어요. 황제, 왕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손을 대지 않았다. 왜 역사에 손을 대지 않냐? 역사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역사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오염돼 버리고 왜곡돼 버리고 거짓이 들어가 버리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의 흐름을, 역사의 맥락을 우리 헌법은 어떻게 소화하고 있냐? 그게 헌법 제31조 제4항이에요. 헌법 제22조 제1항과 헌법 제31조 제4항이에요. 헌법 제22조는 학문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학문 예술의 자유를 가진 바예요. 31조 사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 제22조의 근거에서 수많은 역사 학문 활동이 일어납니다. 연구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나요? 그 결과물이 쭉 흘러서 교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교육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교과서를 만들 때 그 연구 결과물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느냐? 당신들만 하세요. 그거예요. 당신들만. 당신들이 누굽니까? 전문가. 교육은 교육 전문가 당신들만 손을 대세요.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 근거 됐죠? 여기 다 수많은 근거를 댈 수가 있어요. 수많은 근거. 아침에 근거를 다 대면 우리 직원들이 오늘 일을 못하죠. 네? 3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이게 직원들도 이렇게 빡빡한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번에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지금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리고 두 분 담당관님, 그리고 10분의 과장님 얼굴 보면 얼굴이 지금 빛이 안 나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우리 그 직원들 다 마찬가지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문.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꿰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생, 차디찬 뒷글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에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당신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당신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다. 만날 때 떠날 것을 미리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을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하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흡사고 봅니다. 고맙습니다.